안녕하세요. 나 척척석사 우석사입니다. 오늘도 귀한 곳에 귀하분께서 와주셨는데요. 대학원생을 만나다 게스트 모셔봤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에서 전고체전지 주제로 연구하고 있는 최예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전고체전지를 네, 맞아요. 이제 전공으로 연구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전고체전지가 뭔지 잘 모르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가능하실까요? 전고체 전지라고 하면은 이름처럼 모든 요소가 다 고체로 되어 있는 전지를 말을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전지, 또 성능이 좋은 차세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에 가야겠다. 진학 동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원래는 대학원에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그리고 화공과 자체에 대해서도 큰 흥미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고민을 좀 했었지만 4학년 때 우연히 배터리에 대한 수업을 듣게 되면서 흥미를 갖게 되고 그래서 인턴을 6주 먼저 경험을 해본 다음에 괜찮겠다 싶어서 진학까지 하게 됐습니다. 인턴할 때 있었던 연구실로 가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배터리 관련 수업을 하셨던 분이 저희 교수님이셨는데 이제 교수님한테 가서 대학원에 가고 싶은데 인턴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도 너가 4학년인데 조금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면 좋지 않겠니?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그래도 하고 싶으면 인턴 하겠다고 연락을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제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도 해보고 기업 인턴이나 신규 채용 이런 것도 찾아보고 이렇게 하다가 그래도 나는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네, 들어가지고 그래서 네, 입학을 하게 됐죠. 인턴을 한 번씩은 해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그 학부생 인턴을 안 해봤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 생활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학부생 때 연구실 인턴을 한 번씩 해보면은 짧은 기간이라 할지라도 연구실 분위기도 파악될 수 있고 대학원생들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것도 좀 알 수 있으니까 한 번씩은 꼭 해보시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셔서 대학원에 가시게 됐는데 대학원에 가고 난 후랑 대학원에 가기 전이랑 약간 생각의 차이가 있었나요? 학부생 때는 생각을 해보면 실험을 잘 하느냐 마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것보다는 성공을 했더라도 왜 성공을 했는지 이거를 빌드업해서 어떻게 갈 수 있는지 이제 어떤 결론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실패하더라도 왜 실패를 했는지 성공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는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점들이 달라진 점인 것 같아요. 결과보다는 결과가 왜 나왔는지 네. 그리고 그 과정을 빌드업하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하다. 네, 그렇죠. 대학원에 오시는 분들은 이런 점들을 좀 캐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과보다는 이 결과가 왜 나왔는지 원인을 찾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입학하기 전에 인턴을 조금 했었는데 사실은 6주가 긴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공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알 수 있는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처음에 들어왔을 때 너무 욕심이 많다 보니까 빨리 잘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네, 체력 조절 이런 걸 잘 못하고 밤늦게까지 계속 남아있는다거나 주말에 계속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체력적으로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혹시 그러면은 연구실에 계속 출근을 오랫동안 했다고 했는데 누가 시켜서 약간 강압에 의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다고 해도 그렇다고 말을 할 수 없으니까. 아니, 진짜. 진짜. 진짜로. 그러니까 오케이. 저희 교수님도 그럼요. I swear. I swear. I swear. I swear. 교수님도 막 그런 출퇴근 시간 자체를 중요시하시는 분은 아니시고 최소한만 한다면 물론 그 선배들도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거 되게 열심히 하고 할 일만 제대로 하면 조금
가고 오고 하는 시간에 엄청 크게 의미를 두시지는 않는 편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늦거나 너무 맨날 일찍 가거나 이렇지만 않으면 크게 뭐라 하시지도 않고 그냥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음. 연구를 하시고 출근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학부 때도 매일매일 학교에 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학교 달랐나요? 때는 사실 이렇게 날씨가 좋으면 또 학교 가기 싫고 날이 흐리면 또 이렇게 통학하기 힘드니까 학교 가기 싫고 놀러 가고 싶고 날이 좋아서 날이 좋아서 안 가고 날이 좋지 좋지 않아서 않아서. 안 가고 날이 적당해서 안 가고 모든 날들이 노는 날이었다. 학부 때랑 정반대의 삶을 살고 계시는 예진님을 보고 계십니다. 그럼 이렇게 대학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그럼 질문의 방향을 조금 바꿔가지고 생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예진님의 하루 일과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조금 일찍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일단 가자마자 물 한 잔 하고 영양제를 챙겨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들은 햇빛을 잘 못 보니까 맞아요. 비타민 D 중요하거든. 맞아. 그래서 맞아. 비타민 꼭 챙겨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실험실로 가서 좀 오후에 실험할 것들 그런 거 준비를 한다거나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실험을 먼저 한다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그러다 보면 이제 또 오후가 되니까 오후에는 수업을 듣는다거나 수업이 없으면 뭐 제가 공부해야 되는 것들 논문을 읽는다거나 뭐 다른 자료를 공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또 사실 그러다 보면은 거의 밤 9시 정도? 10시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9시까지는 연구실에서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또 이게 비대면이다 보니까 이제 수업을 좀 녹화해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맞아요. 교수님들도 좀 계시잖아요. 자율성이 있죠. 네. 조금 더. 그래서 오후에 수업을 좀 맞아요. 들을 수도 오후에 있고 많이 듣고 그런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퇴근은 제일 늦게 한 적은 좀 언제인가요? 일단 욕심이 되게 많아서 이것도 공부하고 싶고 저것도 공부하고 싶고 또 실험도 잘하고 싶고 하다 보니까 계속 하다 보면 또 새벽도 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로? 새벽 2시 정도가 제일 오래 남아 있었던 적이고 제일 일찍 출근했을 때는 6시, 아침 6시. 아침 6시? 문 따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한 번도 전 그래본 적.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한 학기 대학원 생활을 하셨는데 네. 좀 느낀 점이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무엇을 배워나가는가 그런 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점이랑 생각보다 사람이 기억력이 좋지가 않아요. 맞아. 많이 까먹어요. 어제 맞아요. 먹은 점심 기억나요? 기억 안 나요. 그러니까 다 적어놓고 계획도 잘 세워야 되고 또 계획 세우는 게 진짜 중요한 게 사실 처음 들어가면 큰 실험의 어떤 큰 그림을 그리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저는 그랬어요. 그래서 네. 숲을 봐야 되는데 이파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실험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우는 거 그런 것들 좀 중요하다는 거 그런 것도 느꼈어요. 계획을 세우고 큰 그림을 좀 보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예진님 MBTI가 어떻게 되세요? 뭘 것 같아요? MBTI 뭘 것 같아요? 사실 대본에 다 나와 있죠. 그러면 끌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MBTI는 이제 눈치 채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혀 ENTP입니다. 진짜로? 네, 스우파 나온 리정 씨가 ENTP시죠. 오, 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진짜? 네, 정말 아무 의미 없는. 진짜로? 네, 그래서 좀 혼난다거나 아니면 실수를 한다거나 그런 사실 기는 죽어요. 잠깐 기는 죽지만 금방 회복하는 그런 좀 회복력이 좋은 타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이라면 장점이고 약간 단점일 수도 있는 건 P 성향들이 계획을 잘 못 세운대요.
저도 계획을 잘 못 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든 점인 것 같아요. 아까 근데 계획 세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중요한데 네. 못하는 거죠. 어때요? 네, 아. 그래서 지금은 또 새해다 보니까 음. 기록하고 좀 계획도 잘 세우고 그런 습관을 좀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이에요. 원래 다이어리도 1월만 빽빽하고 아직 1월 아직 아직 1월이니까. 아직 1월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대학원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몇 개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아니 대본에 나와 있는 거래. 혼자서 만들지 말고. 오 무서운데 뭐가 있는데? 네. 그 연구실에 소속이 되면 이제 명칭은 랩실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교수님 주기적으로 만나잖아요. 저희는 랩 미팅이라고 하거든요. 저희도 랩 미팅을 하는데 이제 교수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뭐 했고 뭐 공부했고 앞으로 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교수님이랑 토론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는데 저희는 한 2주에 한 번 그런 랩 미팅을 하거든요. 근데 2주 동안 교수님한테 하겠다고 한 게 실패를 계속 하는 거예요. 맨날 할 때마다 망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보여드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밤을 어쩌다 보니까 새게 됐는데 새벽 4시에 재도전을 했죠. 그래서 기계에 넣고 분석을 하고 5시 반? 5시? 이렇게 5시, 5시 반쯤 그거를 딱 깠는데 성공을 한 거예요. 진짜? 진짜. 그래서 막 오~ 됐다! 성공이다! 진짜로 이렇게 했어요. 진짜로. I swear. 알았어요. 약간 그래서 좀 요건 좀 지어낸 것 같은데. 아니야 욕도 하고 막 욕도 하고? 아무도 없는데 어떤 욕했어요? 막 편집도 제가 하니까 욕해도 되거든요. 진짜 감정이 격했나 보네. 찐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랩미팅 자료가 망한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실험이 성공을 했으니까 2시간 동안 막 미친 듯이 바꾼 거죠. 왜 성공했는지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세우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한 8시 반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기대서 잤는데 살짝 노숙자 비주얼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배 한 명 일찍 출근해서 딱 문 열자마자 어우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요. 정말 연구와 공부에 있어서 예진님은 정말 진심이 편인 것 같아요. 보통 마인드로는 이렇게 하기 힘들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원 생활에 좀 다양한 면들을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이제 예진님이 생각하시기에 대학원은 좀 어떤 성향의 사람이 오면 좋겠다? 어떤 성격이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있나요? 조금 일희일비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희일비하지 않는 성격? 네, 조금 의연한 성격? 처음에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왜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논문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실험을 해도 잘 모르겠고 가끔 막 조그만 거 비커 이런 거 깰 때가 있어요. 샬레 같은 거 깨거나 이러면 하루 종일 우울했거든요. 막 그런 것도 깨뜨리고 막 역시 나는 막 안 돼. 이렇게 기죽고 그랬었는데 사실 당연히 잘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로 기죽을 필요도 없었던 건데 그랬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자신감 있고 의연한 사람들 그런 분들이면 좋을 것 같고 꼼꼼한 사람들 탐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어요. 못할 수도 있으니까 너무 이렇게 다운되어 있지 말고 좀 의연하게 자신감 있게 그리고 이제 꼼꼼한 성격. 그러면은 요즘에는 좀 자신감 있게 비커를 깨나요? 비커를 자신감 있게 깨지도 않죠. 내 비커를 받아라! 내 비커를 받아라! 그러면은 요즘에는 저한테 한 거예요? 깜짝 놀랐네.
그럼 요즘에는 좀 비커를 깼어도 요즘에 비커 깨면 누가 보기 전에 치워야죠. 빨리 치워가지고 안 깬 척 그냥 새 걸로 갖다 놓고. 지금 이 영상을 연구실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은 혹시 비커 개수를 다시 한번 세주시기 바랍니다. 예진님께서 몰래 치웠을 수도 있으니까. 대학원을 희망하는 미래 대학원생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한마디 혹시 있으실까요? 일단 본인의 성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자유로운 성향이다. 아니면 나만의 시간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나 주기적으로 여행을 가고 싶다거나 그런 특별한 성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등록금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맞아. 거취 문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통학을 하면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면 자취를 할 거면 뭐 어떻게 할 건지 기숙사를 갈 건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봤으면 좋겠고 또 그 분야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인지 내가 그 분야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뭘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인턴 이야기도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이제 인턴을 먼저 해보면서 연구실 어떤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교수님도 파악을 하고 사실 교수님들이 합이 좋거나 나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인품이 좋으셔도 나랑 안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미리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사실 통합 과정은 거의 6년 하잖아요. 맞아요. 6년이 짧은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맞아. 그런 기간 동안 좀 끈기 있게 있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진짜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인턴 같은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연구실 인턴을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잘해야 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제 연구실 인턴을 한번 해보면서 이제 좀 잘 맞는다? 그러면은 나는 대학원 생활도 잘 맞는 사람이구나 를 알 수 있고 근데 해보면서 좀 잘 안 맞는 것 같다 느껴지면은 나는 대학원에 좀 안 맞는 사람이구나 다른 쪽으로 알아봐야겠다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기회니까 어찌됐든 간에 한 번쯤은 인턴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인터뷰 해주시는 게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이제 제가 감사한 마음에 선물을 하나 준비했어요. 어떤 선물이죠? 진짜?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뜯어보실래요? 무엇이죠? 무서워. 예진님께서 이제 전고체 전지를 전공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전고체 전지를 선물로 준비하고 싶었는데 그게 없더라고요. 구하기 힘들어서 대신에 그 고체 치약이랑 이제 건전지 이 두 개를 선물로 갖고 왔는데 어쨌든 고체 전지 말이 되니까 이렇게 양치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양치 열심히 하고 집에서 리모컨 건전지 제때제때 바꾸고 이거 저희 교수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교수님 저 건전지 받았어요. 선물 마음에 안 드세요? 아니야.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 좋아요? 걸 또 어른 진짜? 드려야 되니까. 진짜 좋아. 맹세할 수 있어요? 알수예요. 알았어요. 이게 너무 정성스럽게. 고체 치약, 저 고체 치약 처음 봐요. 진짜로? 진짜로. 고체 치약 저도 처음 보는데 그게 씹어서 이제 치약이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인증샷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에 제 유튜브 예지롱이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지금 멘트를 뺏겼는데 사실 오늘 게스트로 나와주신 그 예진님께서 유튜브 채널 예지롱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척척석사, 우석사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예지롱이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지롱이 놀러 와요. 편집해야지.